지금부터 부담은 낮추고 행복은 올리고 결혼부터 육아까지 든든한 대한민국 만들기를 위한 공약을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국민의힘은 결혼부터 육아까지 든든한 대한민국을 만들겠다는 약속을 드리기 위해 이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오늘날 대한민국에서 결혼이 곧 걱정인 경우가 많습니다. 소위 웨딩 플래니션이라는 신조어가 생길 정도로 결혼 비용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나아가 양가 부모들로부터 결혼 비용을 지원받게 되면 그 부담 비율을 놓고 사돈지간까지도 얼굴을 붉히는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이러니 결혼식 날이 다가올수록 걱정과 다툼이 커지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이런 사례들이 주변에 빠르게 퍼지면서 청년들 사이에서는 결혼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과 회의감이 엄습하고 있습니다. 이제 국민의힘이 바꾸겠습니다. 적어도 결혼과 출산의 의지가 있다면 현실적인 어려움 앞에 포기하는 일은 없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결혼 준비 단계부터 공정한 계약이 필요합니다. 지금의 결혼 서비스 시장은 깜깜이 계약, 허위 광고, 과도한 추가 비용 등으로 예비 부부들의 고통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돈을 내고 이런 대접을 받는 업계가 또 있냐는 신혼 부부들의 원성, 이제는 반복되어서는 아니 됩니다. 스드메 관련, 즉 스튜디오, 드레스, 메이크업 관련 표준계약서 도입, 가격 표시제, 보증보험 가입 및 영업보증금 제도 등 소비자 보호 장치를 대폭 강화하여 누구나 안심하고 결혼을 준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나아가 결혼 서비스 관련 정보 비대칭 문제를 종합적으로 해결하고 피해 구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결혼 서비스법 제정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가성비 좋은 공공 예식장을 확대하고 품격과 편의성을 더하겠습니다. 공원과 박물관 등 지자체 소재 우수 공공시설을 예식장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예산을 지원하고 전국 통합 예식장 예약 플랫폼을 구축하여 예약 투명성과 이용 편의성을 높이겠습니다. 결혼이 오히려 불이익이 되는 페널티 구조를 반드시 고치겠습니다. 신혼부부 주택 대출은 소득이 아니라 자산을 기준으로 제한하는 것이 더 합리적입니다. 국민의힘은 디딤돌 대출 소득 기준을 1억 2천만 원으로, 버팀목 전세 대출은 1억 원으로 상향 조정하겠습니다. 결혼이 손해가 아니라 더 나은 내일의 출발점이 되도록 바꾸겠습니다. 나아가 대한민국의 미래 세대를 길러내는 출산과 육아의 부담을 확 덜어내겠습니다. 요람에서 무덤까지는 아닐지라도 최소한 요람에서 청년기까지는 우리 사회가 함께 키우는 대한민국을 국민의힘이 만들겠습니다. 임신과 출산에 필요한 공공지원 확대로 시작하겠습니다. 모자 보건형 보건지소를 전국에 확대 설립하고 임신, 출산, 육아 전 과정을 통합 지원하는 건강 거점으로 발전시키겠습니다. 난임 부부에 대한 실질적 지원도 놓치지 않겠습니다. 의학적인 사유로 불임이 예상되어 생식세포를 채취 및 동결하고자 한다면 건강보험급여로 지원하겠습니다. 또 모든 광역지자체에 최소 한 곳 이상의 난임 및 임산부 심리상담센터를 설치하여 임신부터 출산까지 전 과정을 함께하겠습니다. 쌍둥이 등 다태아의 경우 조산 등으로 인해 의료비 부담이 단태아보다 높은 경우가 많고 자녀 양육 시에도 추가적인 도움이 필요한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실질적 어려움을 반영하여 임신, 출산, 의료비 지원 시 다태아는 태당 지원금을 30% 추가 지원하겠습니다. 100만 원에서 130만 원입니다. 산후조리원에 대한 깜깜이 운영도 반드시 바로잡겠습니다. 산후조리원 이용률은 80%에 달하지만 비용과 서비스에 대한 정보는 여전히 제한적입니다. 국민의힘은 산후조리원 평가 의무제를 도입하여 투명한 정보를 제공하고 가격 안정과 서비스 질 향상을 유도하겠습니다. 그리고 아이가 태어난 이후에 삶 역시
국가가 함께 준비하겠습니다. 이거 중요한 내용입니다. 우리 아이 첫걸음 계좌 제도를 신설하겠습니다. 0세부터 1세 자녀에게는 월 20만원, 2세 이후부터 17세까지는 월 10만원을 부모가 저축하면 정부가 1:1 매칭으로 지원하겠습니다. 그 뒤에 좀 조용히 하세요. 18세 만기가 도래하면 약 5천만원 규모의 자산이 형성되어 자녀의 교육, 주거, 사회 진출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입니다. 중도 인출은 긴급한 수술 등 예외적인 경우만을 인정하고 만기 후 본인이 희망할 경우 국민연금 혹은 주택청약저축으로 이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 사이 초등학생 자녀가 다양한 경험과 진로 탐색을 할 수 있도록 예체능 학원비에 대한 세액 공제도 추진하겠습니다. 이제는 누군가의 결혼과 출산, 육아의 길이 더 이상 어렵지 않도록 국가가 함께 해야 할 때입니다. 사랑의 시작이 고민이 되지 않도록, 아이 탄생이 두려움이 되지 않도록 제도를 바꾸고 사회의 기준을 바꾸고 무엇보다 정치의 책임을 바꾸겠습니다. 결혼부터 육아까지 든든한 대한민국, 행복은 올리고 부담은 낮추겠습니다. 국민의힘이 반드시 해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좀 전에 권성동 원내대표님께서 우리 결혼 준비와 관련된 부분, 또 임신, 출산, 육아에 이르는 과정까지의 국민의힘 대선 공약을 발표를 해주셨습니다. 통계청의 사회조사 지표를 보면 2023년도에 우리 젊은 세대들이 결혼하지 않는 이유, 만원의 이유 자체가 혼수 비용 또 주거 마련에 필요한 결혼 자금의 부족을 이유로 들고 있습니다. 2024년도 통계청 사회조사도 유사합니다. 그러니까 결혼 자금이 부족해서가 31.3%, 출산 양육 부담이 15.4%입니다. 오늘 스드메와 관련된 내용을 발표를 하셨는데 전국적으로 굉장히 불공정한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작년 11월에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결혼준비 대행업체 18개 업체의 이용약관을 조사를 했었는데 통상 사진 촬영을 하면 당연히 포함되는 사진 파일 구입비를 별도로 요구를 한다든지 드레스 착장 때 당연히 포함되어야 될 피팅비, 드레스 피팅비도 별도로 요구를 한다든지 등등 또 계약금의 환불 조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든가 하는 여러 가지 불공정 거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권성동 원내대표님께서 스드메와 관련된 표준 약관 또는 가격 표시제 등의 우리 당의 공약사항을 이제 말씀을 하셨던 거고, 산후조리원도 굉장히 고가의 그 조리 비용을 청구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2주 평균 산후조리원의 청구 금액이 아마 한 370만 원 정도인가 그렇게 요구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도 346만 원이네요. 이 부분도 적절한 부담이 될 수 있도록 산후조리원의 평가 좀 의무를 공표한다든지 하는 그런 제도가 정착돼야 되지 않겠나 하는 그런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기타 서초구의 모자 보건소를 모델로 한 임신 그 관련 지원 부분도 전국적으로 좀 확대할 수 있는 모델이 아닌가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좀 당 차원의 공약을 발표하면서 제대로 이행될 수 있도록 정부 측과도 협의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중요한 그 우리 아이 첫걸음 계좌 예산이 상당히 많이 소요될 수 있는 공약이긴 합니다만은 반드시 필요한 조치가 아닌가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또 취약계층의 그 아동발달 지원 계좌인 디딤 씨앗 통장의 매칭 부분도 좀 확대해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당의 공약화를 하고 또 최대한 이행될 수 있도록 해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질문 있으면 받도록 하겠습니다.
뭐라고? 아, 대선 주자들하고 뭐 이 공약과 관련해 가지고 구체적으로 논의한 바는 없습니다만 이 공약 자체는 복지와 관련된 그런 공약이기 때문에 당에서 확정을 하면은 누가 후보가 되든지 간에 이 공약은 그대로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우리 아이 첫걸음 계좌 같은 경우에는 태어나면서부터 만 17세가 끝날 때까지 1대1 매칭으로 부모와 국가가 1대1 매칭으로 저축을 하게 되면 한 5천만 원 정도의 목돈이 생기거든요. 그러면 18세 때 5천만 원의 목돈이 생기기 때문에 이걸 CD 모드로 해가지고 뭐 주택 청약도 가능하고 국민연금도 가능하고 또 아니면은 뭐 본인의 판단에 따라서 주식이라든가 코인 투자도 가능하니까 앞으로 자립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저는 도움이 될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 말고 또 취약계층 거기에 대해서도 우리가 디딤 씨앗 통장이라 가지고 기존에 1대2에서 아동이 5만 원 내면 정부가 10만 원 내는데 우리가 이제 아동이 10만 원 내면 정부가 30만 원으로 이렇게 지급하는 것으로 해서 취약계층 자립에도 도움이 될 수 있는 디딤 씨앗 통장도 이번 공약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최근에 그 대선 공약을 이제 비대위원장님과 그 원내대표님께서 각각 발표를 하시게 되는데 이 부분은 좀 이해를 해주셔야 될 게 우리 당의 대선 후보 결정은 최종적으로 5월 3일이기 때문에 좀 민주당보다는 민주당은 사실상 뭐 이재명 대표로 확정적으로 지금 결정난 상태이기 때문에 5월 3일 당의 경선 최종 승자가 결정될 때까지는 당분간 비대위원장님과 원내대표님께서 대선 공약을 발표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는 걸 좀 이해를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 디딤 씨앗 통장 가족이 10만 원 부담하면은 정부에서 30만 원 부담하는 이 디딤 씨앗 통장은 취약계층 아동을 위한 겁니다. 그래서 이 디딤 씨앗 통장하고 모든 국민들을 상대로 하는 우리 아이 첫걸음 계좌 두 가지를 둘 다 가입하게 될 경우에는 취약계층 아동들 경우에는 18세 때 약 1억 원의 목돈을 만들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건 굉장히 그 취약계층 아동들의 자립, 독립에 굉장히 도움이 될 것이다 이렇게 저희들은 예상하고 있습니다. 첫걸음 계좌 같은 경우는 좀 재원이 들어갈 것 같은데 연간 예상되는 저희들이 지금 파악한 바에 하면 한 5조에서 6조 정도, 예, 한 5에서 6조 정도고, 요거는 이제 지금 태어나는 아들도 그렇지만은 만약 이게 이제 도입이 되면은 10세다. 내 아이가 10세다 그러면 10세부터 17세까지도 가입이 가능한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태어난 아이 기준으로 하면 5천만 원인 것이고 이미 이제 태어나서 아동에 있는 사람들도 다 뭐 15세든 10세든 7세든 6세든 다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게 될 경우에도 그 친구들한테도 5천만 원 아니지만 2, 3천만 원에도 도움이 된다. 목돈을 마련할 수 있다. 이렇게. 예. 1세인 경우에는 연간 한 24만 명이 출생한다고 가정했을 경우에는 월 20만 원 했을 때 한 5,760억 정도거든요. 그걸 이제 17세까지 균분 2세부터는 또 금액이 조금 그 10만 원 하는 되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한 8.5조 원 정도 소요될 거라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8.5조. 더 없으면 마무리할까요? 예. 죄송합니다. 어제 일반 국민 여론조사를 통해서 국민의힘 경선에서 윤 전 대통령 탄핵에 찬성했던 그 2명이 2차 경선에 진출했는데요. 탄핵에 반대한 당 지도부 입장에서 이런 민심을 어떻게 보실까요? 오늘은 이 저기 출산해서 육아까지 공약을 발표하는 그런 자리이기 때문에 거기에 좀 더 집중해서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 차례 얘기했지만은 탄핵은 이미 이제 과거의 문제가 됐습니다. 이미 대통령께서 자리에 물러나셨고, 그리고 이건 역사적인 사실이 됐습니다. 과거의 문제가 됐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 당의 후보들이 미래를, 대한민국의 미래, 그리고 우리 국민들의 삶을 어떻게 두텁게 보호하고 경제를 성장시킬 것인가에 대한 이 비전 중심으로 나가면 되는 거지, 탄핵에 찬성했든 탄핵에 반대했든 그거는 이제 과거사가 됐기 때문에 그 문제에 집착할 필요가 없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성 기자들이 싫어해. 지금 임신 출산 이거 하고 있는데. 마무리할까요? 하나만. 정부나 당에서 이렇게 정책을 만들어도 사실 기업 측에서는 그 아이는 원해도 부모는 원하지 않는다라는 분위기가 사실 팽배해서 쉽게 이런 분위기 바뀌지 않을 것 같은데 그 방안이 있으신가요? 아니, 지금 요 오늘 발표한 공약은 정부에서 지급하는 것이기 때문에 기업 부담이 전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지금 질문하신 내용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고요. 지금 기업도 이 출산휴가도 확대하고, 그 다음에 또 여성 엄마뿐만 아니라 아빠들도 출산휴가를 많이 내는데 그거를 대체적으로 많이 장려하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 사회 분위기가 하루아침에, 사회 인식이라는 것이 하루아침에 바뀌지는 않거든요. 그런데 과거 10년 전하고 지금 비교해 보면은 과거에 아빠가 휴가를 냈던 거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었죠. 그런데 지금은 아주 자연스럽게 냅니다. 그래서 이것이 서서히 바꿔가고 있기 때문에 저는 기업들도 그런 분위기에서 벗어날 수가 없다. 그런 분위기에 따라갈 수밖에 없다. 그렇게 생각을 해서 앞으로 출산과 육아를 위한 일이라면은 정부, 기업도 함께 국민들과 인식을 같이 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제가 하나만 더 지금 말씀하신 데 특정한 기업들에서는 오히려 출산을 장려하고 있습니다. 이미 아시다시피. 그리고 오늘 우리 당이 내세운 공약은 혼인율이 높아지니까 출산율이 높아진다는 것은 최근에 반등한 것으로 확인이 되었고, 그래서 결혼 비용을 혼인 진입 장벽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이게 대해서 개선하는 것부터, 그 다음에 아이를 임신하고 출산하고 육아 이르기까지, 또 하나는 누구나, 대한민국의 아이는 누구나 만 18세 성인이 되면은 자립할 수 있도록 시드머니를 마련하게 된다. 그런 측면에서는 기회균등적인 그런 효과도 생긴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혼부터 아이를 임신, 출산, 양육, 아이가 성인에 이르기까지 국가도 부모가 주 양육자라면 국가와 우리 사회는 보조 양육자로서의 그 기능을 제대로 해야 된다. 그런 관점에서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제가 이제 한마디 좀 여담을 한번 하면은, 이 결혼과 관련해서, 이 결혼 관련 업체들이, 이 결혼을 앞둔 이 예비부부들의 그런 취약한 지위를 이용해서 폭리를 취하는 경우가 요즘도 그렇지만 과거에도 있었습니다. 제가 94년도에 서울중앙지검 형사사부검사를 있을 때도 그 당시에는 호텔 예식은 금지가 됐고, 그 다음에 예식장에서 하는데 예식장 이용을 하면은 메이크업, 사진, 그리고 드레스, 식당, 이걸 무조건 예식장 걸 이용하게 했어요. 완전 강매를 했죠. 강매를 해서 그 당시 제가 공정거래법상 불공정거래 행위로 인지를 해가지고 서울시내 대형 예식장 5개를 제가 형사처벌한 그런 경험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또 현대에 와서 현재 20년이 더 지났죠. 30년이 지난 지금도 과거 같은 그런 행태가 반복이 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제도적인 보완을 하지만은 기본적으로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이런 결혼 웨딩업체의 이런 불공정 거래행위에 대해서 조사를 해야 되고, 또 조사를 하도록 계속해서 정무위원회를 통해서 계속해서 촉구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